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9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8시부터 야간 강의 일정이 있어서 카톡방에서는 교육을 마쳤었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전에 있었던 야간 강의 시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브리핑 해드려서 유튜브에 저희가 자료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두고두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주제는 우리 계좌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운이 아니라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시장 분석 과정에 저희 같이 하는 방법들을 안내 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가적으로 또 시장 지표들, 기술적 분석들 어떻게 하는지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자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0.22%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또 매도세가 나왔었고, 지난주 목요일 2월 28일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까? 오늘 증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 2월 28일 당시 코스피 지수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7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투매성, 낙폭 과대에 대한 증시 모습에 주식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종목들이 죄다 파란색, 마이너스 계좌로 바뀌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날 항상 이렇게 투매성 하락 패턴에 늘 늑장 대응밖에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위험 감지를 하고 비중을 줄이던가 계좌를 비울 수 있는 그런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 한번 저희가 또 증시 상황을 한번 면밀히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시장을 늘 분석하는 방법 중에는 매물출회, 즉 분산기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하루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시장 지표를 더 몇 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빅스 공포지수, 국내에서는 V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ADL, 보조지표를 살펴보면서 증시에 대한 추이와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저희가 이런 급락 전에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선정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희가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한 9시 20분 가량부터 저희가 증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선정하는 데 따라서 비중을 줄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증시 폭락 이전에 저희가 운이 좋게도 이런 종목들을 거의 다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고요. 손절은 한 종목만 제외하고 뭐 매입 단가 부근의 종목들이라든지 대부분은 거의 다 수익권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전가, 매입 단가 제외하고 거의 다 이제 수익권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기 보시는 차트는 V코스피 일간 차트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ADL 차트 보조지표입니다. 즉 2월 28일 목요일장에 증시가 투매가 나오기 전 현황이고요.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안내드린 상황 자체가 한 0.49% 정도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매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해드렸던 V코스피와 ADL 시장 지표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식 초보 회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V코스피라는 것은 코스피 200 변동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의 옵션 시장에 최근 월 그리고 차근 월 종목을 이용해서 30일 만기, 즉 미래의 변동성 지수를 30일 만기 수준으로 확인을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월 종목만 단독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랑 숄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의 옵션 보충 산출 방식 등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실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실용적으로 해보자면요. 그리고 또 V코스피 지수를 국내 증시와 비교해서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서 보는 법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일단 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의 방향들을 가늠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입 코스피와 연동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중의 기대와 공포로 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중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흔히 비논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계산을 해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중의 심리는 기대 그리고 공포 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대평균, 분산 등을 이용해서 확률 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경제학 그리고 투자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열쇠인 공포지수, 즉 빅스 지수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도 보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일반 참여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지수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30일 만기에 미래 변동성 지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즉 그냥 이해하기 쉽게 30일 안에 위험이 닥칠 가능성, 즉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V-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추세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선 차트로 나타낸 표현이고요.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즉 핑크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V-코스피 지수의 선 차트이고요. 검은색 부분은 코스피 지수의 선 차트인데 반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V-코스피 지수도 일반 주가 지수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락 추세선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의 추세와 중장기 박스권에 대한 추세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형태와,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형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펀더멘털, 즉 실적, 글로벌 증시의 실적, 그리고 국내 증시의 실적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이죠. 여기에서 시장 펀더멘털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은 여러 번 드렸었고, EPS, 코스피 1년 예상 EPS 증가율을 파악해 보자면 2019년에 마이너스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 예상치가 2019년 내내 흉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순이익 전망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수출 경제 지표들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렸죠.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있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드린 부분이 ADL 차트라고 하는데요. 즉 등락 주선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것과 같이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로서, 상승 종목수는 가산하고 하락 종목수는 차감해서 계산된 수치를 도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락주선은 그래서 주가의 선행지표로 이해가 되고 있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으면 증시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으면 증시가 견디지 못하고 하락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분산, 즉 매물출의 과정까지 체크를 하는 것이잖아요. ADL 차트의 부분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됐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스피 지수 급락 전에 저희가 캡처했던, 매도했던 그 상황의 캡처 부분이죠. 외국인 수급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3주 이내에 분산기일, 매물출의 과정이 총 4회에 걸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2시 20분가량의 거래량 추이를 체크해봤는데 당연히 전일 거래량보다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요. 또 하락폭은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4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전일 거래량보다 크게 상승하는 기일수가 측정이 되면서 증시는 0.2%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는 지점을 저희가 매물출회로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4주 기간 동안에 총 4회의 매물출회가 출현이 한다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선정을 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3에서 4회죠. 그러니까 단기에 매도하려는 그런 거래량과 캔들 패턴이 나온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집해왔던 종목들을 해당 구간에 저희가 전량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1차적으로 수익을 확정짓고 나서 이런 날이었거든요. 해당 구간에 증시의 수익을 확정짓고 코스닥 지수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 강했던
그런 순환매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즉 국내 증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증시가 바닥권이어서 반등이 진짜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겠고요. 그 자금 패시브성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더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의 성장주들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었어요. 즉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한 이후에 성장주들, 코스닥 중심의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랑 거의 유사하죠. 당연하죠. 네, 이런 날 저희가 전략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닛 테스트 이때부터 매집에 대한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단기 포지션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IT 반도체 대형주가 같다면 그 다음에 순환매 패턴인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닥권에 있으면 안 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매집했으면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단기 포지션을 공략해서도 20%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PSK도 마찬가지였죠. IT 반도체 장비주들은 제가 매도 타이밍을 안내드렸을 때 매도를 하셨어야 더 이상의 하락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주식들은 무엇이죠?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지난주에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일제히 상승을 시켜버렸죠. 그 전부터 저희 HLB 계속해서 매집해 왔었고요. 오늘 야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네요. 신규 회원님들을 위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수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코덱스 바이오 ETF를 보셔도 2월 말부터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올해 국민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공표를 하면서 2019년도 사업계획과 93억 한 900만원 수준의 예산안을 또 승인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기 포지션 입장에서도 저희 HLB 계속해서 못 들고 계시는 회원님들, 신규 회원님들, G3BNT, 앱클론 이런 것들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야 추가 급등에 대한 포지션도 바로바로 취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증시 상황에서 왜 전략 매도 취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분 계셨죠.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것들이 사실이고 우리가 보유한 제약주들은 다 홀딩하고 이번에 제약주들 추가로 브리핑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무방에는 이런 종목들 공략 못 하셨다면 저희가 신규 상장주는 공략을 원래 안 하지만 셀리드 같은 거 이런 매수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장중에도 9%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월 초부터 전략 매도 시점 이후에 단기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죠. 셀리드 같은 거 사실 9%에 절반 매도하고 매입 단가에 다시 로스컷 거는 방식, 이런 패턴으로 단기 매매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시면 비중 크신 분들, 현금 자산 크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수익 증대시키면서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약바이오 중에 하필이면 많은 종목들 중에 HLB를 선정했었고 이번에 단기 포지션으로는 앱클론이라든지 G3BNT를 왜 선정했는지 이제는 뭐 업종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됐냐. 업종별 기업 브리핑, 그러니까 종목 분석들 좋아하시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 위주로 2차전지 섹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상위 1%의 성장주들만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이 아니면 거의 포트폴리오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또 수급이 강하게 붙어서 수급 상위주들의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 눌릴 때, 업종 눌릴 때, 섹터 눌릴 때 주도주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올 때 참여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2차전지에서도 저희가 후성 이럴 때부터 매집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월 초쯤에 저희가 이때 매도 사인 드렸고 그리고 나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후성은 2차전지 주도주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코스모 신소재 매집 안내 드렸던 게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시기상으로 말씀드린 시점이 이때였죠. 후성 매도 안내 드렸고 후성 매집 안내 드렸고 코스모 신소재는 주도주 순환매가 돌았어요. 후성 매도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지 않을 리가 없다. 매집 사인 안내 드렸고요. 이런 급등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을 고스란히 취하실 수가 있었던 패턴이었습니다. 2월 25일에 12.3%로 종가상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급락이 나오기 전에 13% 정도의 비중 1차적으로 덜어내는 수익 확정을 짓고, 금일 코스닥 반등이 좀 강하니까 다시 홀딩, 남은 물량은 홀딩, 이렇게 해서 순환 매매에 대한 매집 종목도 분할 매도 관점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방금 설명한 이런 종목들이 무료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또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수급들 집중되기 전에 3천당 제약 이미 30% 넘는 40% 넘는 수익률 나타내고 계시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거 브리핑 다 해드렸던 후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후발주자 HLB 매집,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앱클론, G3BNT 단기 포지션 공략 시점, 무방에서는 또 셀리드 장중 9% 반등, 업종별 순환 매도 이미 성장성 갑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먼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순환매로 지금 돌았던 현상들이었죠. 이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다 수익으로 고스란히 저희가 찍어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일간 차트인데요. 2월 28일에 미증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던 부분이 또 인도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 심화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었고요. 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조세무역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과 무역 문제는, 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조세무역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중국의 미국 제품 추가 구매에 대한 약속만으로 풀리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중대하다라는 등의 발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또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한 긴장감들 때문에 또다시 S&P 지수가 전강후역 패턴으로 0.2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미중 사이에 합의문을 준비한다, 이런 기조가 또 좋아지니까 다시금 반등이 또 나왔고요. 정말 오락가락하죠. 여기에서 국내 증시의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S&P 지수와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렇게 4가지 정도는 분산기일, 매물 출회 과정 매일매일 체크해 가야 되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상황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타이밍 잡기 힘드신다고 한다면은 분산기일 체크해서 4일 또는 장기로 6회 과정 다 체크하신 다음에 매도 포지션으로 비중 축소하시거나, 저희처럼 섹터별 흐름 강한 것들은 코스닥 중심 종목들 위주로 살려두시고 제약바이오 포트들 살려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가 파동에 대한 이익을 더 실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밍을 잘 못 보셔가지고 이 투매성 장투의 끝에서 문의하시는 분들, 무방 회원님들 특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때 매도를 했는데 이 폭이 벌써 2%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적어도 4에서 5% 이상으로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홀딩 관점이에요. 국내 증시의 특수성,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간에 생긴 실망 매물은 투매성에 불과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코스닥 지수의 특수성, 최근에 있었던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조금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유효했었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만 가망 없는 것들은 오전에 다 브리핑을 해드렸죠. 장 시작 전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번 랠리에서 매도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수익 얼마 보지 않았었어도 수익성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금일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고, 또 결국에는 저녁에 확인해 봤더니 코스메카 코리아 금일 7%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종목이면 종목, 그리고 증시면 증시, 급락 전에 이런 타이밍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전량 매도 포지션들 이후에 꼭 급락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2018년 장을 확인해 보셔도 2018년 2월 2일, 6월 14일, 10월 2일 저희가 전량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그런 부분의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패턴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했던 이후에 상승 패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 그 이후에 횡보인 모습에서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100%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 낮춰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관점의 트레이딩 방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지키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관점들이 달라요. 시장 지수를 아예 보지도 않고 종목만 본 다음에 이거를 수익 매매를 가져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 동향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때 저희가 전략 매도하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그 전에 이런 부분이죠. 8월 달에 특히 5G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했죠. 그리고 나서 10월 2일까지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0월 30일에 공략을 해서 스윙으로 또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간다면 저희가 5G 업황 브리핑 할 때 오이 솔루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월쯤에 매집해서 10월 2일에 전략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하락, 10월 30일에 또 다시 재투자, 홀딩 이렇게 나가면은요 이게 뭐 주간 단위 수익 매매가 아닙니다. 월간 단위로 한 2개월 보유했다가 피했다가 다시 4, 5개월 정도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처음부터 들고 가서 매집하는 그런 적립식 매매가 아닌 이상 사실 이런 종목들 적립식으로 계속 눌림 있을 때마다 사도 저희의 매매 관점과 비슷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여기서 여기에 수익을 한번 확정 짓고 이 사이에 여기에서의 기회비용을 한번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략해서 수익을 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으로 수익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말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호흡을 너무 짧게 해서 따라오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중장기 매매 패턴 전략으로 저희 안내해드리는 그런 종목들 꾸준히 매집해서 적립식 매매로 사 모으시면은 이런 종목들처럼 성과가 크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과정들을 혼자서 하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종목 분석할 수 있는 매매 방법과 노하우들 고스란히 다 받아가셔가지고 저희가 회원님들 대신에 노가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평생 안전하게 자산 운용하시는데 저희가 일조를 할 테니까 시장 추세 꺾일 때도 이 종목 무조건 들고 가라, 막 신용까지 써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시장 수익률과 무관하게 너무 터무니없이 기대감을 주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씩 아니면 100%씩 1년 내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하는 그런 사자들과는 접촉하지 마시고요. 가입비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곳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켓 타이밍 제대로 이해하셔서 시장보다 조금 더 이익을 보시고 또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수익을 실현해놓고 어느 정도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투자 마켓 타이밍 다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 멋진 투자자가 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